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속 상승 이후에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매물로 볼 수 있는데, 미국도 지수는 괜찮았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재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협상 이후에 이거보다 더 큰 재료가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우디 투자 이슈가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일단 없었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신중함,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됐고, 그리고 환율이 오늘 여기저기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로이터나 블룸버그 이런 데서 우리나라 환율 떨어진 거 주요 뉴스로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투자자들이 좀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됐고, 특히 전기전자 업종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추세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쉬면서 다음 주를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부터 보면, 미국 시장 최근 들어서 추세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틀 빠지면 올라가고, 하루 빠지면 올라가고, 아예 그냥 6일 연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부활했죠. 그러니까 메가세븐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보면 거의 한 달 이상 동안 기간 동안 보면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의 종목군들을 보면 썩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가만히 보면 빅세븐이 좋았지 다른 종목들까지 이게 확 올라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여기에 대한 또 의구심을 일부 투자자들이 가졌던 것 같고, 또 시장이 정리될 때까지 좀 지켜보자, 이런 신중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막 딸려 올라가면서 막 순환매 돌고 막 이래버리면은 대세 상승 막 이런 기대를 할 텐데, 특정 종목이 올라가 버리면 이거 혹시 착신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이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51선 넘어간 업종 비율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특정 종목이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소비재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끌어올렸고, 금융업종 골고루 올라갔다 치고, 그다음에 산업재 같은 경우는 결국엔 보잉이 끌어올린 거고, 기술주는 엔비디아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성적표를 좀 왜곡시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돈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요 재료들이 지나간 다음 중국과의 협상, 그다음에 사우디 투자 이후에도 증시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판단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상으로도 그러니까 풋콜 레이쇼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풋옵션 거래 나누기 콜옵션 거래량,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락 쪽 베팅이 강하다, 이런 의미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승 쪽 베팅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풋콜 레이쇼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하락 쪽 베팅이 강하다고 해서, 만약에 반대로 콜풋 레이쇼라고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데이터가 0.41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상승 방향의 베팅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증시가 과열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좋은 건 반가운데 너무 올라서 매물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투자자들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았고, 우리 증시는 아예 그냥 지수 자체가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이터도 그렇고 이제 블룸버그도 그렇고 우리나라 환율 관련해서 좀 코멘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나온 걸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약달러를 유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니네 환율을 떨어뜨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거 이야기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미국산 제품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었다. 그러다가 1,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수입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미국 제품 가격은 그만큼 할인이 되죠. 그러니까 싸게 느껴지죠. 그럼 미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환율이 확 떨어지게 되면 미국 10%만 떨어져도 미국산 자동차 가격이 10%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제품 많이 팔릴 수 있으니까 미국이 좀 그걸 유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신중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외신에서 나오는 거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예산안은 결과적으로 미국 부채를 늘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부채를 늘린다라는 건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돼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래서 또 이것도 환율을 좀 흔들 수 있는 요인은 된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렇지만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무역 긴장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아시아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그 미중 무역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느 흑자가 또 줄어들게 되면 이것도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환율이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달러, 약달러 주장이 좀 팽팽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뭐 팽팽하다라는 걸 떠나서 환율 자체가 자꾸 뉴스로 부각되면은 아 이것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수출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매수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머리 생각하는 게 지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신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뉴스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관망의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5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고 참고로 2분기는 8월 15일, 3분기 실적은 11월 15일,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연간 실적을 같이 내야 돼서 3월 30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또 이제 이번이 5월 15일,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전자공시 들어가면 이거 실시간으로 보면 더 많이 늘어나 있을 텐데 어쨌든 실적 발표한 기업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나올 때마다 막 주가가 보통 예상치보다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면 10% 이상의 어떤 차이가 나면 주가가 막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막 갑자기 뭐 나오는 건데 왜 갑자기 빠지지 싶어가지고 찾아보면 실적 발표했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또 예상보다 부진했던 기업들이 좀 제법 나오다 보니까 그게 빠지고 그게 같은 업종의 주변주까지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이유로도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5위까지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낙폭도 뭐 제법 됐어요. 근데 특히 이제 환율 이슈가 되다 보니까 주요 수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자동차 그러니까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가 좀 하락 쪽에 껴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빅5가 이제 다 빠졌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매도 나온 거죠. 예,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하고 또 기관도 선별적으로 매도하면서 양시장의 대형주가 아예 그냥 시장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변동성도 컸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동안에 좀 올랐던 종목군들, 예를 들면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은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랬던 종목인데 이게 오전에 거의 21,000원까지 근처까지 갔던 종목인데 종가가 13,800원. 이게 하루에 이 정도 변동폭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빠지면서 주변에 있던 로봇주까지 끌어내리고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 뭐였지 하면서 이제 다른 업종까지 또 영향을 주고 이런 형태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했던 종목군들이 흔들리면서 이게 결국엔 지수까지 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선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 이어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매도인데 특이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매하는 거 보면 하루 세게 매도하고 그리고 또 며칠 매수하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도하고 내일까지 매도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그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각각 매도하면서 하락 종목 수를 늘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 기조는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5월 7일 이후에 매도하는 날이 없고 이번 주는 현재 봐서는 내일 뭐 1조 원 가까이 매도하지 않는다면 주간으로 처음 2주 연속 순매수가 잡히는 작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2주 연속 순매수로 잡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 봐서는 뭐 시장의 추세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매물 소화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이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은 오늘 순매수 1, 2위 전체 1, 2위 종목 두 종목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한 것보다 더 많이 매수했죠. 예, 오늘 보면 2,400억 정도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뭐 조선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매매를 했는데 뭐 오늘은 한마디로 그냥 반도체에 집중했구나. 예, 이런 형태로 좀 보여졌던 것 같고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 쪽 매도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쪽 종목들 순서는 좀 바뀌어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다 매도 쪽에 치우쳐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관들이 매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매수한 종목의 규모가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수에 많이 들어가 있긴 했거든요. 업종으로 보면. 근데 규모는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레인보우 로봇
이게 매도했고, 그리고 반도체 쪽 매도가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매수는 그렇게 특정 업종보다는 골라 담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측면이, 이런 느낌이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매도에는 유진테크, PSK 홀딩스 같이 이렇게 실적 나왔는데, 오늘 실적 숫자에 좀 반응하는 것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로 보면, 이제 업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매도가 많았고, 매수는 로봇과 일부 제약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증시를 가면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옵니다. 뭐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중요도 면에서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어쨌든 관세 이후에 물가는 아직까지 그렇게 튀지는 않았는데, 미국의 어떤 구매력, 최근에 심리 지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소매 판매는 실물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지표는 안 좋았지만 실물 지표는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투자자들은 주목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미증시를 주도했던 게 엔비디아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그 대장주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주의 주권은 일주일 5거래 중에서 3일 이상 올라야 되고, 이틀 빠지면 3일 차에서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되고,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조정 나올 때도 이렇게 또 크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추세가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이 없었거든요. 4월 초반 이후에는. 그래서 오늘 제법 빠진 상태가 됐는데, 뭐 이게 급락한 정도는 아니지만, 뭐 최근 들어서 보면 지수가 좀 제법 빠진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깨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오늘은 이 종목군들이 오히려 지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이틀까지는 사실 조정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3일로 이어지게 되면 대장주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포와 주도주가 절실한 구간이라, 어쨌든 이 종목군들이 이제 매물을 딛고 바로 돌아서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가 지수를 보면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빠져도 다음날 바로 밀려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부터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보면 이제 이게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보다는 조금 약한, 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루 반 정도가 좀 밀려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어떤 패턴이 있냐 보시면, 3일 빠지면 4일 차에서 플러스가 나는 패턴이 되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고, 그러니까 하루 빠지면 또 3일 올리고, 하루 빠지면 3일 올리고, 하여튼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은 이제 이 정도 빠지면 그 다음 날은 플러스가 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오후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하루 반나절 동안 이어졌다는 게, 혹시 이게 추세가 바뀐 건가? 그래서 이틀 동안 투자들이 굉장히 긴장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깨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하루 매물 소화하고 이제 재차 올라가지 뭐 이런 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한동안 여기서부터는 좀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돌아서는, 이런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이틀 정도의 어떤 흐름, 특히 대장주들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의 향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왕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